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키 부동산입니다. 국토부가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심각해지는 깡통 전세 상황에 대한 정부의 종합 대책이 나온 거죠. 부동산 시장 전반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줄 내용입니다. 영상 전에 구독으로 인생 바꾸시기 바랍니다. MBC 뉴스에서 보도한 8천억 원 시한폭탄 전세 사기 아시나요? 이 8천억 원이라는 금액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의도적으로 전세값을 부풀리고 만기 시점에 잠적한 임대인 대신 보증공사가 대신 갚아준 금액이래요. 하지만 악성 임대인 주택의 전세를 거주 중인 절반 이상은 보증보험에 가입도 안 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거 정부 정책 실패가 불러온 창극입니다. 자, 이번에 그에 대한 보완책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전세 사기를 최대한 요약드리면요. 먼저 빌라가 있습니다. 얘는 시세가 한 2억 3천 정도 하는데 실제 빌라라는 게 시세가 의미 없는 게 사는 사람 마음대로거든요. 그래서 매도 가능한 금액, 실제적으로 살 수 있는 금액은 2억 원밖에 안 돼요. 근데 업자가 등장을 합니다. 저 빌라 공시가격 보니까 보증보험 가입이 2억 5천까지 되네. 그러면은 전세 보증보험 가입되는 안전한 빌라 전세 있다고 홍보를 하고 이 빌라를 전세를 2억 5천 주고 놓게 되는 겁니다. 2억 원짜리 빌라를 2억 5천짜리 전세를 주는 거예요. 당연히 전세 보증보험이 없다면 수요자를 못 찾잡겠지만 안전하다는 이야기 듣고 내가 여러 번 살펴봐도 안전하네? 그리고 전셋집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고액 전세 세입자로 세팅해놓고 나서 업자는 명의를 받을 사람을 찾습니다. 야, 내 빌라 공짜로 가져갈 사람 수수료 500만 원 드림. 그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제가 가져갈게요. 돈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업자는 이런 방식으로 명의까지 넘겨버리고 4천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기게 됩니다. 자, 신축 빌라는요, 이런 식으로 명의 넘기는 게 굉장히 흔해요. 일단 빌라 전세 시세라는 게 말하기 나름이거든요. 자, 말하기 나름이어서 세입자 잘 구슬려서 높은 전세값 받고, 야, 너 안전하다고만 인식을 시켜줘요. 그러면 이 전세값만 받아도 이 빌라 공급업자들은 완전 대박 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명의 넘길 사람만 찾으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명의만 계속 받은 사람들 요즘 빌라 황제다, 빌라 왕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죠. 문제는 기준금리가 치솟으면서 전세대출금리도 덩달아 올랐어요. 전세대출금리가 2배로 올라가다 보니까 당연히 수요가 급감을 하면서 다음 세입자를 못 구합니다. 그렇게 비싼 전세값 주고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임대인의 만기 시점에 잠적을 해버려요. 또는 야, 이 집 네가 가져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난 싫은데. 당연히 이 과정에서 피해가 커지는 겁니다. 이런 주택에 거주하는 대부분이 사회초년생 또는 신혼부부란 말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계약 만기 이후에 사고 접수하여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문제는 보증기간의 부실이 확대된다는 부분이 있죠. 또 하나, 보증보험에 미가입됐으면 더 미치는 거예요. 야, 2억 원의 집을 2억 5천에 사는 것과 똑같잖아요. 최소 5천만 원 손실. 야, 나 이거 분양받은 집이 있어서 이 집 못 사. 경매로 넘겨버리면 2억 원의 집이 얼마에 낙찰되겠습니까? 1억 5천에 낙찰되겠죠. 그러면은 1억 원 정도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이제 시작이에요. 앞으로 이런 빌라, 오피스텔 전세 문제 심각해질 겁니다. 이미 보증보험 가입 규모만 34조가 넘어요. 가입 안 되는 위험 전세 거주자까지 합하면 저는 제가 볼 때 한 100조 가까이 된다고 봐요. 그럼 앞으로 외곽, 지방 아파트, 이들 지역은 전세가율이 높거든요. 그리고 빌라나 오피스텔 경매 정말로 많이 쏟아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보증기간 부실도 천문학적인 수준이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럼 근본 원인이 보이시나요? 과도하게 측정된 전세금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서 받아준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도 그냥 받아주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기준이 있거든요. 이 주택의 매매 가격을 평가하는 기준, 공시가격 150% 이내까지 책정해 주는데 이것 때문에 전세 가격이 다 뻥튀기 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9월 1일 날 국토부의 대책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제도 개선입니다.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시 주택의 적정 시세 반영 기준이 현재 공시가격 적용 비율 150%에서 140% 이내로 낮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공시가격 자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평가 기준도 마련을 했어요. 감정평가사 협회 추천을 통해서 감정평가사가
이 빌라의 적정 가격을 산출하고 이 적정 가격 산출에 따라서 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지 체크를 한다는 부분이죠. 이렇게 될 경우에 신축 빌라에 인정되는 전세 금액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또한 세입자의 보증보험 가입 확대를 독려한데요. 현재 이 전세 보증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2021년 기준 18%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세 사기에 특히 취약한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으로 보증료를 추가 지원하여서 보증 가입을 유도할 계획으로 하는 거죠. 자, 일단 이게 세입자 입장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정부에서 이게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보증보험 가입을 확대시키겠다 얘기하는 거하고 현실적인 부분하고 좀 다른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가계약금 입금하기 전에 보증보험업체에 연락하여서 가입 가능한 매물인지 확인을 해야 돼요. 번지수하고 동호수 알려주면 된다는 부분이죠. 특히 빌라의 경우,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가입 거절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부분 잘 체크하시고 나서 가계약금 넣으셔야 됩니다. 내 전세금은요, 공인중개업소에서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임대인이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지켜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요, 전입신고일 근저당 전세 사기 방지 대책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자, 세입자가 실제 전셋집에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해요. 문제는 이 전세 거주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이사와 전입신고 다음날 형성된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는 이사 당일날 근저당이 딱 설정돼 버리면 어쩌죠?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는 문제가 발생을 하죠. 이것도 굉장히 흔한 전세 사기 유형인데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국토부 대책을 봤더니요,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대인이 매매나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개선한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이 언론 보도로 많이 나왔거든요. 전입 신고 날 근저당권 집주인 이 특약 한 줄이면 안 당한다 하는데, 솔직히 이거 특약 넣었다고 사기 안 칠 사람은 없거든요. 칠 사람은 다 친다는 겁니다. 사기 방지 대책은 무조건요, 내 손에서 돈이 나가기 전에 방지를 해야 되지, 내 손에서 돈이 나가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한계를 알았는지 국토부는 다른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은 계약 즉시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신고할 수 있거든요. 이사 전에 가능해요. 자, 그러면은 이 확정일자는 기록에 남잖아요. 그럼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하기 이전에 확정일자 여부 확인 후 대출을 실행하는 것을 금융권과 협의로 해서 진행하기로 한 겁니다. 이거 좋은 정책이에요. 자, 세 번째 내용은요, 최우선 변제 금액 상향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자, 어떤 집에 대출이 있고 나는 후순위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경매로 넘어가 버렸어요. 내 보증금을 날릴 위험이 있는데, 이게 보증금은 후순위긴 해요. 뒤에 있던 채권보다 후순위긴 하지만 이 중 일부는, 자, 아무래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 세입자한테 우선적으로 돌려준다, 선순위로 배정한다는 게 바로 최우선 변제 금액입니다. 그 금액을 상향한다고 해요. 서울은 5천만 원인데 그것을 올린다고 합니다. 자, 이게 도입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 빌라 등의 담보대출 한도가 축소돼요. 여러분도 잘 아시죠? 반공제라 해가지고, 자, 금융권도 자신네들 대출해 준 거 안전을 생각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깨끗하다고 생각했던 등기부등본에서 세입자가 최우선 변제 금액을 다 뛰어가 버리면 내가 돌려받을 때 손해가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반공제 등으로 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해서 들어가는데, 이 최우선 변제 금액이 상향되면 대출 한도가 더욱더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번 정책은요, 꼬마 빌딩 시장에도 중대한 영향을 줘요. 자, 왜냐면은 시세 대비 많은 전세 보증 한도가요, 신축 빌라 전세 가격 상승 그리고 매매값 상승과 이어졌거든요. 그럼 당연히 신축 빌라 건축 부지의 가격 상승도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꼬마 빌딩 열풍이 불 때 사업용뿐만 아니라 주거용 건물도 수요가 몰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근데 이번 제도 개편으로 신축 빌라 전세 시세가 크게 하락한다면 높은 빌라 전세 시세를 믿고 담보대출과 PF대출을 받은 주거용 꼬마 빌딩 투자자의 파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전세 방지 대책은요, 임대인 체납에 따른 임차인의 피해 방지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자, 세입자가 전입을 할 때 등기부등본상의 권리가 깨끗해요. 내가 1순위다 했는데 뒤늦게 들어온 채권이 선순위로 떡하니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조세 채권이에요. 왜냐하면 이 조세 채권의 법정 기일은요, 해당 조세의 신고일 또는 납세 고지일 발송일이거든요. 그러면은 임차인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겠죠. 근데 만약에 체납 금액이 많다, 그러면은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사례가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대책은요, 임대차 계약 전에 임차인이 체납 사실,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임대인은 해당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정보 요청 권한 및 제공 의무를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임대차 표준계약서에 반영을 한다는 부분이죠. 또한 계약 후 임차 개시일 전까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세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한다고 합니다. 자, 다섯 번째,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입니다. 먼저 허근의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한대요. 그래서 전세 사기 피해자한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에서 1% 초저리 자금 대출을 지원하는데 가구당 1억 6천만 원, 금리는 1%대 수준으로 최대 10년까지 대출해 준다고 합니다. 또한 허그가 강제 관리 중인 주택 등으로 임시 거처를 제공하는데 최장 6개월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주변 시세 대비 30% 이하로 임대를 하겠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세 사기 수사를 강화한대요. 먼저 국토부, 경찰청, 칸막이 없는 공조를 통해 범정부 특별 단속에 이미 들어갔죠. 그래서 내년 1월까지 특별 단속에 들어가는데 이미 국토부가 1만 4천여 건의 전세 사기 의심 자료를 경찰청에 제공했다고 합니다. 경찰청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죠. 그리고 전세 사기 가해 임대사업자나 중개사 등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고 채권 회수를 위한 전담 관리 체계도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등이 전세 사기 의심 매물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채권 회수 전담반은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악성 채무자에 대해서 채권 회수를 집중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게 주범을 잡아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자, 지금 보면 임대인을 잡겠다 이런 내용인데 이 사람 명의를 판 사람이거든요. 그럼 실제적으로 갖고 있는 재산이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진짜 전세 사기로 돈 번 사람은 업자란 말이에요. 자, 주범은 업자들을 잡아야 되는데 이번에 국토부와 경찰에서 얼마나 많은 성과를 이룰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세 구하시는 분들 제발 조심하세요. 예전에는 위험한 전세 매물은 중개업소에서 취급 자체를 안 했어요. 아예 컷을 당했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무리하게 전세금을 높여서 가져오지 않았는데 지금은 경쟁이 너무 심해서 그런지 이런 위험 리스크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해진 상황입니다. 지금은 내가 스스로 내 전세 보증금, 내 전재산을 지켜야 됩니다. 빌라나 오피스텔 전세는요, 무조건 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 곳만 전세를 들어가셔야 됩니다. 특히 경기도 외곽 지역의 아파트라고 해도 전세가율이 높다면 보증보험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분양받으신 분들 내 집 들어갈 때 전세가 안 나가서 또는 집주인이 사락을 해서 곤란한 상황 빠지지 않게 보증보험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최고의 기회가 오고 있죠. 침체 중에서도 기회는 있습니다. 바로 대폭락에서도 살아남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을 받으시면 된다 그랬죠. 이와 관련된 공급 정보와 당첨 꿀팁 저희가 쇼킹 부동산 투 청약 가보에 총정리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침체가 올 때 당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첨되시면 여러분들 인생도 바뀔 수가 있다는 부분이죠.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